시아버지 장례 3일 후. 다들 고생 많았어. 이제 아버지 유산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괜히 남 보기 안 좋게 유산 가지고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자. 당연하지. 아버지 생전에도 우리 형제 사이 좋은 걸 얼마나 좋아하셨어? 그래. 사실 내가 요즘 경기가 나빠서 사업이 좀 힘들어. 안 그래도 자금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랑 상가 받으면 손 좀 돌릴 것 같아. 아, 그래? 실은 나도 회사에 정리해고 바람이 불어서 눈치 보느라 힘들어. 그래서 이번에 그 아버지 유산으로 갈비집 한번 열어볼까 고민하고 있었어. 그럼 나랑 둘째가 이 아파트랑 나머지 상가 나눠 갖는 걸로 하자. 어때? 어? 그럼 나는 그거 말고도 고향 땅 남았잖아. 그건 네가 가져. 넌 어차피 직장 생활 하는데 당장 큰돈 들어갈 일도 없잖아. 우리도 이제 곧 애 태어나잖아. 집사람이 아버지 모시느라 회사도 그만뒀고 헛벌이로는 애 키우기 힘든 세상이라던데. 갓 태어난 애한테 돈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래? 고작 본유값이랑 기저귀 값은 너 혼자 벌어도 충분해. 그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재수 씨가 다시 일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괜히 아버지 핑계대고 계속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말고 채수 씨도 애 낳고 맞벌이 해야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라고 집에만 있냐. 그리고 돈이 들어가도 너희보다 우리가 더 들어가. 너 애들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기나 하냐? 하고 싶다는 거 다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한 달에 몇백이 들어? 그래, 막내야. 넌 아직 젊고 직장도 든든하잖아. 굳이 살기 힘든 형들 밥그릇까지 넘봐야겠냐? 그게 왜 형들 밥그릇이야? 나도 자식인데? 당연히 똑같이 권리가 있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모셨는데 유산도 제대로 못 받으면 내가 집사람 불낯이 있겠어? 그럼 재수 씨가 아버지 모시겠다고 한 게 유산 노리고 그런 거 같잖아. 혹시 정말 그런 거냐?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엄연히 기여분이라는 게 있다던데. 우리한테만 제일 돈도 안 되는 땅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렇지. 집사람이 아버지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고 마지막에는 임신한 몸으로 고생한 거 형들도 다 알잖아. 돈이 되고 안 되고는 모르는 거야. 지금 당장은 그냥 시골 땅이지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거다, 너? 그래도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그러셨잖아. 제일 고생한 막내 며느리한테 유산도 가장 많이 주고 싶다고. 아, 막내야.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순수하게 아버지 모시겠다고 한 마음까지 의심받게 되는 거야. 우리는 애들이 고등학생이라 공부해야 하고 둘째네는 처가 어른들 모시고 사니까 네가 아버지 모시겠다고 한 거잖아. 우리가 그때 너희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알지? 그래. 그리고 네가 부동산 시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집이랑 상가도 생각보다 시세가 그렇게 높지 않아. 사실은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여기 시세부터 알아봤거든. 근데 작년보다 많이 내려갔더라고. 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부동산 시세는 알아본 거야? 그게 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잖아. 그렇게 오래 투병하셨는데 그 정도면 호상이지 뭘. 에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들, 우리가 아버지 모시는 동안 제대로 와보지도 않았잖아. 야, 사는 게 오죽 바쁘면 그러겠냐? 너만 효자인 척 말하지 마라. 그리고 넌 막내잖아. 솔직히 예전 같으면 맞은 큰 형이 이 재산 다 가진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한테도 준다잖아. 그럼 고맙다고 하고 뭐든 넙죽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법적으로도 모든 형제들이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돼 있는 거 알잖아. 뭐? 그러니까 너 이 형들이랑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누가 그렇다고 했어?
그래도 형제끼리 엇비슷하게라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한테 땅 주겠다잖아. 평수로 치면 그 땅이 이런 좁은 아파트나 상가랑 비교가 되냐? 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랑 상가를 어떻게 그런 시골 맹지랑 비교해? 막내야, 우리 이런 일로 얼굴 붉히지 말자. 우리 형제 사이 좋은 거 동네에서도 다 소문난 일이잖아.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유산 다툼이나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겠니? 아니, 내가 다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도 너희가 고생한 거 고맙게 생각해. 근데 사는 게 힘든데 어쩌겠니? 네가 이 형들 사정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난 괜찮은데 집사람 보기가 미안해서 그렇지. 어허, 여기 재수 씨 착한 거 모르는 사람 있어? 막말로 우리가 아버지 모시라고 억지로 떠민 것도 아니고 착한 재수 씨가 자발적으로 모신 거잖아. 그러니까 재수 씨도 우리 사정 들으면 다 이해해 줄 거야. 암으로 투병 중이던 아버님의 상태가 나빠졌지만 다른 형제들은 각자의 사정을 핑계 삼아 모시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내 며느리인 제가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버님 댁에 합가해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2년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다른 형제들이 값나가는 유산을 차지하고 저희에게는 벌어진 거나 다름없는 고향의 맹지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자기야, 미안해. 형들 사정이 어렵다는데 내가 계속 유산 더 달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들이 그러실 줄은 몰랐네. 엄연히 우리가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으면서. 미안하다 진짜. 당신 많이 서운하지?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 돈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닌데 형제들끼리 유산 더 갖겠다고 소송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 이해해 주는 거야?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나도 속상하지만 형님들이 가족도 많고 애들 키우고 사업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넋두리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 부모한테 잘하는 거는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나도 더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아버지도 참 맨날 막내 며느리한테 유산 더 주고 싶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따로 증여 좀 미리 해주셨으면 좀 좋아. 아버님이 그럴 정신이 어디 있으셨어? 그 고통 참으면서 힘들게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착하니 우리는 나중에 정말 대박 행운이 한 번 올 거야. 그치? 로또라도 사야 하나? 로또는 무슨. 그런 요행 바라지 말고 우리는 그냥 건강한 아기나 낳을 수 있게 기도하자. 그건 걱정 마. 아버지가 하늘에서 다 지켜주실 테니까. 그동안 고생한 보람 없이 유산도 제대로 못 받게 된 저도 속이 상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유산을 더 받으려고 고집을 부리면 아버님을 모신 진심까지 의심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그 일에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후. 막내 동서, 별일 없지? 네, 형님. 잘 지내셨죠? 저기 소식 들었지? 그 집 우리랑 둘째네가 받기로 한 거. 네, 알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그렇지. 사실 어제 그 집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알아봤더니 이사 날짜가 정확히 나와야 거래가 잘 된다네. 그래서 동선에 언제 이사 갈 건가 해서 전화했어. 가능한 한 빨리 좀 비워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네? 벌써요? 저는 그래도 아기 낳을 때까지는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이제 2달만 있으면 출산인데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안 돼. 우리가 오죽 사정이 급하면 이러겠어? 애 아빠 사업도 안 좋고 이번에 우리 애들 학원도 더 늘려서 생활비도 부족해. 둘째네도 그렇다던데?
그래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아버님 방도 정리 못했어요. 돌아가신 분 물건 정리할 게 뭐 있어. 싹 태워버리면 그만이지. 네? 아무리 그래도 전 그 방에만 들어가면 아직 눈물이 나요, 형님. 뭐? 아휴, 누가 들으면 동서만 며느리인 줄 알겠어. 괜히 오버하지 마. 동선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살던 집 정리하고 들어간 거잖아. 그때 전세 뺀 돈 있을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얼른 집부터 좀 알아봐. 그때랑 지금은 전세 시세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언뜻 봐도 돈이 한참 부족한데. 아,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해? 아, 은행은 괜히 했어? 전세금 대출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전세 얻을 때 대출 안 받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했어. 그러니까 시간 끌지 말고 오늘부터 바로 집부터 구해. 알겠지?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열흘도 안 돼 큰 형님이 전화해서 다짜고짜 집을 빼라고 했습니다. 장례 후 경황이 없어 손을 놓고 있던 저는 그제야 부랴부랴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인사할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임신한 몸으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당신 이사 준비하느라 힘들지? 내가 일 때문에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괜찮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도 다 했고 버릴 거 다 버려서 짐도 많이 줄였어. 안 그래도 막달이라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하필 지금 이사를 하라고 해서 형들도 너무해 진짜. 어차피 비워줘야 하는 거. 애 낳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 어린애 데리고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하긴 그렇겠다. 근데 이사 가면 장모님 댁이랑 더 멀어져서 어쩌냐. 원래 애 낳으면 어른들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던데. 아, 우리 엄마가 안 계시니까 장모님 도움을 받아야 할 거 아냐. 어쩔 수 없지. 뭐 2년 사이에 전셋값이 너무 올랐어.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서울 아파트는 엄두도 낼 수가 없잖아. 그나마 경기도라도 차로 오가면 1시간 내외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 내가 자기 볼 면목이 없다, 진짜. 사실 나는 우리가 이 집에서 아버지 모셨으니까 형들이 우리한테 여기서 계속 살라고 해주지 않을까? 은근 기대했었거든. 뭐? 바랄 걸 바라야지. 이 집이 얼만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어? 더구나 자기 형님들이? 그러게 말이야. 내가 형들을 너무 몰랐나 봐. 좀 얌체 같은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정머리 없고 이기적일 줄은 몰랐네. 남들 보기 부끄러워도 내가 끝까지 좀 버텨볼까 그랬나 봐. 형들이랑 돈 문제로 싸우면 자기 마음은 편하겠어? 물론 안 그러겠지?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는 참 우애좋기로 소문난 삼형제였는데 결혼하고 나니 자기 살 길 찾기 바빠서 형제고 뭐고 없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이사 가려고 종용하는 형제들의 등살에 저희는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전셋값에 서울에서 밀려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느라 출산한 딸을 산바라지 해주러 오는 친정엄마까지 고생하셨어야 했습니다. 반년 후. 아니,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동선에 이사했는데 선물도 못 사주고 애 얼굴 보러도 못 와서 겸사겸사 왔지. 잘 있었어? 네? 아, 네. 어서 오세요. 멀리 오느라 힘드셨겠네요.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아기 용품인데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그냥 이것저것 사봤어. 애 육아용품이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가 키울 때하고는 또 딴판인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고 추천해 주는 걸로 사왔어. 거기 상자 안에 영수증도 넣었으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동서가 백화점 가서 다른 걸로 바꿔도 돼. 아, 옷이며 신발이며
너무 많아요. 아기 아직 작아서 어디 나갈 일도 없는데. 괜찮아. 애들 금방 큰다. 사이즈 넉넉하게 샀으니까 애 커서 나들이 나갈 수 있을 때 입으면 될 거야. 감사해요. 잘 입힐게요. 고맙긴. 덩사가 우리 대신해서 편찮으신 아버님 대신 모시느라 고생했는데 그동안 제대로 인사도 못했잖아. 애 낳았다는 것도 들었는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이제야 오네. 미안해. 아니에요. 큰형님은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바쁘시고 형님은 일하시잖아요. 역시 우리 막내 동서는 착하다니까? 근데 이렇게 착한 동선에 우리가 너무했지 뭐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산 말이야. 그때 아무리 큰 형님네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솔직히 형님네가 하도 우겨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지만 우린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그래서 애 아빠랑 내내 고민했다니까? 형님도 참 야박하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임신한 동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그렇게 급하게 팔아버리는 게 무슨 경우야? 안 그래? 네. 근데 어차피 지난 일이라 따로 마음에 담아놓지 않으려고 해요. 걱정 마세요. 아니야. 동서가 살던 아파트까지 팔아치웠는데 그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상가까지 다 우리가 갖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경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내 고민하다가 이제야 찾아온 거야. 네? 무슨 고민이요? 저기 우리가 받은 상가 동서네 주려고 우리는 아파트 판돈도 받았잖아. 근데 동서네는 한 푼도 못 받고 그런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땅 문서나 받고 불공평해도 너무 한참 불공평하지. 뭐라고요? 상가를 저희한테요? 그래. 사실 동서가 고생한 것도 있고 홀벌이니까 돈은 제일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거기다 이제 식구들도 늘어서 씀씀이도 커질 텐데. 아니, 아주버님이 정리해고 당할 것 같다고 창업해야 해서 큰돈 필요하다고 하셨다던데요? 창업은 뭐 아무나 해? 평생 남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괜히 일 버려봤자 아버님 유산만 날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괜히 헛물 켜지 말고 지금 회사에서 끝까지 버티라고 했어. 그럼 정말 형님네가 받은 상가를 저희 주시겠다고요? 그래. 그 대신 동서네가 받은 그 맹지를 우리가 받을게. 뭐 워낙 깡시골이라 그가 받는다고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적으로 아버님이 남겨주신 거 하나는 있어야지.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애아빠 퇴근하면 상의해 볼게요. 상의는 무슨 괜히 일하는 사람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사람 불러서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자. 네? 아니 그게 그렇게 뚝딱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될 게 뭐 있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 서방님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저희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한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내일까지 연락드릴게요. 그래? 나는 뭐 이왕이면 오늘 아예 뭐 일처리 맡기고 싶었는데. 어차피 등기권리증도 애아빠 회사에 있어요. 전에 상속 처리하고 서류를 애아빠 회사로 받았거든요. 그렇구나. 뭐 할 수 없지. 그럼 꼭 연락해줘. 참. 오늘 내가 찾아와서 이런 말 한 거, 큰 형님네한테는 비밀이야? 비밀이요? 아니, 왜요? 생각을 해봐. 큰 형님네가 결정해서 분배해 준 걸 우리가 마음대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겠어? 괜히 싫은 소리 듣기 십상이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자고.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사와 출산 후에도 반년이 넘도록 연락도 없던 둘째 형님이 갑자기 찾아와 뜬금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혹하던 저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미뤄두고 말을 아꼈답니다. 그날 밤, 자기야,
오늘 둘째 형님이 에옷이랑 육아용품을 잔뜩 들고 여기까지 찾아왔더라. 뭐? 둘째 형수가? 그러더니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니까? 글쎄, 나한테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자기가 받은 상가를 우리한테 넘기겠대. 그리고 대신 유산으로 아무것도 안 받는 건 서운하니까, 그 시골 땅을 자기네가 갖겠다더라? 뭐? 자기도 놀랐지. 아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 상가 못해도 7억은 넘을 텐데, 우리한테 그걸 주고 자기네는 맹지 문서를 받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 설마 그러겠다고 한 건 아니지? 자기도 없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 그래서 그냥 등기권리증 나한테 없다고 하고 자기랑 상의해 본다고 하고 돌려보냈어. 근데 암만 생각해도 자꾸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 잘했어. 사실 오늘 큰형도 우리 회사로 찾아왔더라니까? 큰 아주버님이 회사까지? 그래. 그랬더니 둘째 형수가 자기한테 했다던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야. 정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그 땅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하고 그쪽에 사시는 문중 어르신한테 연락을 드려봤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 누가 얌체들 아니랄까봐 벌써 다 냄새를 맡고 우리한테 그런 얼토당토하는 작업을 친 거야. 글쎄, 그 맹지 일대가 엄청나게 개발된다는 말이 돈다나 봐. 아직 대대적으로 발표가 난 건 아닌데 벌써 토지조사에 들어갔다는 말도 있어. 그 소식 때문에 동네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모양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몸이 달아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그렇지. 큰형이랑 가장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그쪽에서 공무원 하잖아. 아마 그 형한테 무슨 정보를 들은 모양이야. 둘째 형네 처가는 그 동네에 친척들이 아직 많이 사니까 거기서 들었을 테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네. 돈 되는 유산은 자기들이 다 챙기고 우리한테는 맹지모스 하나 던져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거기 개발된다니까 눈에 불을 켜고 뜯어가려고 덤벼드는 거야? 사실 그 땅이 야산이라 내놔도 누가 산다는 사람도 없을 쓸모없는 땅이니 설마 우리 대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겠지. 어이가 없어서 저런 사람들도 형제라고 믿고 산 내가 등신이지. 근데 정말 거기가 개발되는 게 확실하긴 한 거야? 그럼 그런 불확실한 일에 형들이 자기네 상가까지 걸고 거래를 하려고 하겠어? 그러게. 그럼 우리 대박 난 거야? 뭔가 현실감이 없어서 믿기지가 않는다. 그래. 이건 고생만 하다 찍소리도 못하고 여기까지 떨려난 막내 며느리한테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 틀림없어. 두고 봐라. 우리 잘된 거 보면 형들 다 배 아파 죽을 거다. 자기야, 너 나 좀 깨물어봐. 믿을 수가 없어. 이거 꿈 아니지? 걱정 마. 내가 아까 내 팔 12번도 더 꼬집어 봤어. 너무 아프더라. 근데 아직 발표 나고 토지 보상 들어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거야. 그동안 형들은 어떻게든 우리한테서 그거 뺏어가려고 혈안일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자고. 그런 일이 있고 벌써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던 맹지는 개발 바람을 타고 저희를 돈방석에 앉혀주었습니다. 그러자 생전 연락 한 번이 없던 형님과 아주머님들은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연락해서 자기들의 힘든 상황을 읍소했습니다. 큰 형님네는 이미 안 되는 사업에 미련을 못 버리고 부채만 커진 것 같고, 작은 형님네는 큰맘 먹고 시작한 갈빗집이 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를 당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남편과 저도 이번에는 절대 형제들의 횡포에 밀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야 아버님의 귀한 마지막 선물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